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현대차,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대차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마이너스 2.8%, 이러한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자,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가 그래도 좀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현대차라는 종목 지금 당장의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좀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25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은 분명히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조만간에 이 전고점이 또 돌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자, 제가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 있는 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시청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왜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현대차가 하고 있는 이제 제2의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5.5%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이런 지금 유동성을 이제 이렇게 좀 발행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데에서 있어서 여러분들 소비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소비재라는 거는요,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필수 소비재, 두 번째로는 경기 소비재죠. 자, 근데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써야 되는 뭐 음식료 값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뭐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수 소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여유가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기 소비재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완성차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여러분들 바로 미국 시장이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들 자체가 빚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런 지금 카드빚의 연차율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7월 달에 대출 잔액이 한 달 새 여러분들 얼마? 255억 달러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연체 전망 4년 4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등을 비롯해서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차량을 이제 계속해서 여유롭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줬던 이런 현대차나 기아의 판매량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런 이슈는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많이 좋지 않는, 막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먹고 사는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요즘 맨날 뭐 경기 어렵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뭐 맨날 마트 가보면 지금 오이가 뭐 2개에 5,000원이고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오이가 아니고 당근이죠, 당근. 어쨌든 이제 뭐 당근 막 2개에 5,000원이고 가지가 뭐 2개에 뭐 얼마더라? 아무튼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런 판매량의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때 당시에 고점을 여러분들 6월 28일에 만들었었는데, 자, 보통 이렇게 약간 경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것들은 3개월을 선반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6월달에 이제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현대차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실적이 많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거의 뭐 분기 실적이 3조 4조 원에 달할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막 아예 부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이런 영업이익은 잘 지켜줘 가면서 자 올해 이렇게 컨센으로 나와 있는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지금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서 실적이 부러질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차라는 종목의 주가가 고점에서 자 이 저점까지 마이너스 25%가 빠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가 빠지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나와줬던 이런 주가의 하락은 여러분의 과도한 하락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런 경기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현대차의 주가는 정말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번에 9월달에 0.5%의 B컷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올해 11월 12월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연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6년까지 2.9%의 금리까지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인하가 됨에 따라서 경기는 점점 좋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들 자연스럽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경기 소비재가 이제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러면서 완성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속으로 걱정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을 땐 내가 이렇게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요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과거만 하더라도 자, 이제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이제 막 틈만 나면 막 들고 일어서면서 뭐 이제 뭐 감내나라 배노나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항상 노조가 있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끼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전에 현대차에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자, 로봇이라든지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신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노조에서 감나라 배나라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자동화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백날 노조에서 파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어차피 자동화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뭐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와 같이 항상 이런 노조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맨날 있었던 이런 현대차라는 회사가 이제는 점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차는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밸류에이션까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물류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들이 25년도부터 정말 많이 대폭 증가가 되는 자 이러한 전망을 지금 다들 내놓고 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자동화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2025년도에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이 그래도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지켜준다라는 이런 영업이익의 컨센이 있을 때 이게 현대차가 모든 불확실성이나 악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원래 기업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조는 돼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50조 정도 수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3배 정도는 남아있는 이런 회사니까 내가 진짜 저점 잡고 그냥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가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차라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현대차의 대응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현대차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대차라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신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현대차 대응 자료 좀 꼭 받아가서 지금이야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현대차에 대한 대응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차의 대응 자료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매수와 매도, 즉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자, 지금처럼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지금 단타 성격의 수급을 제대로 쫓아가면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 단타 수급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텔레그램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건 10월 2일, 자, 요렇게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수요일 날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에게 주요 이슈들을 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절대 이미지 조작하지 않아요. 텔레그램방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왔었던 이슈 중에, 아, 해리스가 이제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DGP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다 메시지 보내드렸죠. 자, 그러면 DGP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1.5%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하루 만에 저에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세력들의 수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종목 매수하시면, 자,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와서 이런 주요 이슈들도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제대로 좀 한번 받아가면서, 자, 내 계절에 계속 불려나갈 줄 아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빠꾸, 자, 노빠꾸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수익도 꾸준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주요 이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에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2024년 마지막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 세력들의 역대급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 중에, 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300% 이상 남아있는 걸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대시세 종목이 바로 엔캠이었죠. 자, 이때 당시에 전액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작년 12월에 먼저 이 종목을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보시면 저에게 이렇게 엔캠 받아가신 분들 다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대시세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마지막 2024년의 대시세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계속 박빙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 해리스가 돼도 트럼프가 돼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교집합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지 간에 AI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I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봐야 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0조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할 정도로 아직까지 AI 관련되는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 바로 요건데, 보시면 최근에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 정확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이만큼이 남아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아, 지금 우리가 이 종목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물량을 모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 이 종목으로 내가 올해 마지막 4분기에 정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텐베거, 자, 텐베거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텐베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종목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 텐베거 종목 여러분들 정말 잘들 좀 받아가셔서 올해 마지막 4분기에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로 올 한 해 제대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이러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텐베거 종목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시정지 누르셔서, 자,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텐베거 문자 보내시고, 자, 종목들 꼭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